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럽 원전 시장을 장악해온 프랑스를 꺾고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로 상업용 원자로의 유럽 수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들은 병원장들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산지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홍수를 미리 알아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초단기 기상예보 정보만 가지고도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 홍수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가 2달 만에 또다시 접속 장애가 발생하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오류는 1시간 30분가량 지속됐는데 카카오는 네트워크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의 신규 원자로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원자로 2기에만 24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습니다.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부분에서 우수했다고 이유도 밝혔습니다. 유럽의 원전 강국 프랑스 EDF와의 2파전에서 압승을 거둔 겁니다. 특히 두코버니 원자로 2기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데 이어 테몰린에서 추가 원전 2기의 건설이 확정됐을 경우에도 협상 우선권을 갖게 됐습니다. 두코버니 원전 2기만 해도 사업비 24조 원이 투입되는 체코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원전 수출에 성공한 건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입니다. 그 사이 수차례 도전해서 실패를 맛봤지만 끝내 우리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며 유럽 진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한수원은 내년 3월까지 세부 조건을 체코 정부와 조율한 뒤 최종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어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2029년 착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원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에는 우리의 원전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팀 코리아의 장점은 국내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 안전하게 원전을 짓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체코가 선택한 우리나라 원자로는 APR-1000. 한국형 표준 원전인 APR-1400에서 발전 용량을 1000메가와트급으로 개량한 모델입니다. 내륙에 있는 체코 상황에 맞춰 냉각수원은 바닷물이 아닌 강물을 활용하고 노형 안에 들어가는 핵연료의 양을 줄여 원전 설비 용량을 맞췄습니다. 용량은 줄였지만 설계 수명과 가동률, 노심 손상 빈도 등 한국형 원전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APR-1000은 원전 인근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해도 버틸 수 있으며 비행기 충돌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등 안전성을 갖췄습니다. 유럽 사업자 요건은 무려 5,000개가 넘는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한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유럽의 기술 수출 발전에 이건 충분하다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팀 코리아의 또 다른 강점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예산에 맞춰 건설하는 이른바 가성비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건설 비용은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며 설계부터 제작, 건설, 연료, 운영 등을 팀 코리아가 일괄 공급해 일정대로 건설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입증된 그 원전 건설의 사업 관리 능력과 지금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 계획된 기간 내에, 공기 내에 계획된 예산에 맞춰가지고 건설을 한 거를 보여준 건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국내 원전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 원전의 본 산지인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전 2기의 건설 사업비가 24조 원 규모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 덤핑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덤핑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것이라며 어불성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에 기반해 우리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추가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 현재 네덜란드로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아 진행 중이라며 용역이 끝나면 입찰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핀란드와 스웨덴과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가 2달 만에 또 접속 장애가 발생하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카오는 18일 오전 10시 54분쯤부터 PC 버전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이용자 일부에게 로그인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긴급 점검을 통해 18일 낮 12시 20분부터 기능을 완전히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서비스 장애 원인이 네트워크 오류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카카오톡 서비스에서 잇따라 장애가 발생해 정부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고 시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중지권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집중호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 중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처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이나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야영객들이 물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산지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홍수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포처럼 흐르는 계곡물 위로 등산객들이 밧줄에 매달려 아슬아슬하게 건너갑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등산객 10여 명이 고립됐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는 야영객 90여 명이 불어난 하천물에 고립됐다가 이틀이 지나서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고립될 수 있지만 문제는 폭우가 언제 얼마나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산지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돌발 홍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의 강우 자료를 학습시켜 홍수 시점을 예측하고 디지털 트윈 기법을 적용해 돌발 홍수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치 이상으로 비가 내리면 하류에서 사이렌을 울려 대피하도록 만들었는데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거나 센서 설치 지역에 물이 불어나지 않으면 위험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초단기 기상예보 정보만 있다면 인공지능이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돌발 홍수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현장 센서 상태와 상관없이 넓은 산지에서도 미리 홍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홍수를 미리 예보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대해서 반드시 센서가 설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의 환경 정보만 어느 정도 이상 확보된다고 하면 또 실시간 수위나 유속 등 현장 정보를 인공지능 모델에 입력하면 곧바로 유량 계산도 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홍수 예측 자료는 현장 알림판에 표시할 수 있어 야영객들의 사전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야영객 고립이나 급류 사고는 한 해 평균 200여 건으로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연구진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이번에 개발한 돌발 홍수 예보 시스템을 설치해 누구나 홍수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한 달 넘게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중국에선 철교가 무너져 기관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하에 멈춰선 아파트 승강기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아찔한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불어난 흙탕물 위에 놓였던 철교가 뚝 끊겼습니다. 홍수 순찰을 돌던 기관차는 강변 도로 위로 추락했습니다. 중국 중북부 내륙에 내린 폭우로 철도 운행 중단과 지연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如果你们要跟我们折返回到乌鲁木齐的话，所有票都是可以退的。 북서부 산시성의 산간마을엔 한밤중에 토속류가 들이닥쳤습니다. 산홍수가 도심까지 휩쓸고 지나가면서 떠밀려온 차들이 휴지 조각처럼 나뒹굽니다. 철문을 뚫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물, 주거단지 내 주차장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허난성의 한 아파트에선 지하로 내려간 승강기 안에 물이 차오르면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电梯没反应，然后灯就直接关了嘛，1个小时差不多，就是我和我妈在里边扒开的。 중앙기상대는 쓰촨부터 산둥까지 비구름이 걸친 지역에 주황색 폭우 경보를 내렸습니다. 여름 휴가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타이산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고산지대인 티베트엔 비 대신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 많이 찾게 되는 가전제품이 바로 제습기죠. 시중에 파는 제습기 성능을 비교했더니 일부 제품은 광고보다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집안의 눅눅한 습기를 없애주는 제습기입니다. 빨래 건조에도 도움이 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습기가 지금처럼 되게 비도 많이 오고 좀 습할 때 옷에서 냄새 나니까 근데 그럴 때 좀 도움 되는 것 같고. 한국소비자원이 장마철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은 제습기 9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더니 2개 제품이 실제 제습량보다 더 높은 용량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싱크에어 제품은 하루 제습량이 20리터에 달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습기 제거 성능도 제품마다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은 캐리어로 하루 제습량이 21리터가 넘어 성능이 가장 낮은 제품과 1.7배 차이 났습니다. 제습하는 데 드는 에너지 효율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닉스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7,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보아르는 10,000원으로 유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한 것과 달라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위니아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라벨은 1등급으로 표시가 돼 있으나 시험을 해본 결과 2등급으로 나타나서 한국에너지공단에 표시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에서 빠진 제습기 제품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제품 이름을 검색하면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처리 시한까지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가 많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는 오는 22일부터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지역 응시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련병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전공의를 고용할 수 있게 오는 22일 시작하는 하반기 모집에서 지역 응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병원에서 수련을 받다 사직한 전공의가 서울 대형병원으로 복귀해 수련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군미필 전공의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어 미복귀 시 입대 절차를 밟게 되는데 한꺼번에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갈 수 없어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장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 대형 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 명은 19일 오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각 병원장과 조장관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이어가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가 정당하게 수련할 수 있는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병원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병원장들 역시 조 장관의 동조에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생 등록의 누락을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출산 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 출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연월 일시, 생모의 성명 등을 출생 14일 안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상담을 받아야 하고 정부는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국에 상담 기관을 설치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쉬인에서 팔리는 여성 속옷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염료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의 3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또 알리와 쉬인, 테무에서 팔리는 립스틱과 블러셔, 네일 제품 등 화장품 14종에서는 발진이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이 검출되거나 발암물질인 디옥산 등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습니다. 범랑그릇 5종에선 국내 기준치를 최대 100배 가까이 초과한 카드뮴과 7배 초과한 납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된 20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과수원 농사도 이제는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초에서 방제, 운반 작업까지 노지 과수 농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수원에서 복숭아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 운반 로봇이 마치 강아지처럼 작업자의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최대 300kg까지 적재할 수 있고 물건이 가득 차면 집화장까지 알아서 스스로 다녀옵니다. 내가 계속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카메라로 인식을 해주고 따라갈 수 있게끔 이제 자율적으로 복귀 지점을 타겟팅해서 무리하게 힘을 쓸 필요가 없어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농업인들로선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과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옮기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저 기계를 보니까 자동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기계를 조작을 안 해도 내가 수확한 농작물을 자동으로 실어줄 수 있는 기계가 따라와 주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3m 높이의 방제 로봇이 사과 사이를 거침없이 이동합니다. 16개의 분사 노즐에서 뿜어져 나온 농약이 사과나무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갑니다. 한 번 충전으로 5시간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제초 로봇이 장애물을 만나자 10cm 앞에서 멈춰섭니다. 로봇 하중에 공합 스프링 같은 완충 장치가 장착돼 있어 굴곡진 땅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7cm 이내에 정밀한 오차로 주행이 가능하며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레이저 센서로 작업자나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농진청은 오늘 2027년까지 농업용 로봇 현장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해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의 위감이 커지는 가운데 로봇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등이 세운 대한민국 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23년 만에 새로 지어진 완성차 공장에서는 경영 SUV인 캐스퍼를 만드는데요. 본격 가동 3년여 만에 유럽 시장 등을 목표로 한 전기차도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전기차 시대를 연 캐스퍼 일렉트릭 1호차가 나옵니다. 한 번 충전으로 315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을 위해 내연기관 캐스퍼보단 조금 더 커졌습니다. 기존의 캐스퍼는 내수용이지만 새로 출시된 전기차는 유럽 등 세계 50여 국에도 수출됩니다.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국내 실제 판매가는 2천만 원대 초중반이어서 가격 경쟁력도 높였습니다. 300여 대의 캐스퍼 전기차를 시험 생산하며 사소한 품질 문제도 까다로운 해외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개선해 왔습니다. 캐스퍼 전기차의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캐스퍼 전기차 생산 목표는 2만 1천여 대로 내연기관까지 합치면 모두 5만 3천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650여 명인 근로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대주주인 광주광역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취득세 감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CGM은 빅그린 산단을 중심으로 미래차 국가산단 100만 평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빅그린 산단, 미래차 국가산단, 그리고 진곡산단을 삼각중으로 220만 평의 미래차 소부장 플랫폼을 지정받아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으로 출범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 내연기관에 이은 전기차 양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차 생산기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전기결제 대금이 오르는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 패턴 규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 30일, 유료 전화는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변경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7일 이상 요구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기한 안에서만 금지됩니다. 다크 패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등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1차 적발 시 영업 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시 12개월입니다. 과태료도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 5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수원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서 국내 원전 기술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전의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지만 AI와 반도체, 전기차 등 어느 때보다 전기 에너지 수요가 큰 시대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많은 나라가 공감하고 있는데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에너지 공급에 한국이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